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여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고 중국 여객은 어떻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 등을 제가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국제선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여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노선을 재운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재운항을 하고 또 어떤 유럽이라든가 다른 노선을 재운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성은 어떨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 차트를 저와 함께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간다고 하시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좀 투자 심리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고 이유가 뭐고 전략이 뭘지 이런 내용들 제가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외 여행에 대해서 역대급 축소를 누리고 있고 항공업계가 이에 따라서 노선 운항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 지금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올해 하계 시즌의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 시간인 이 슬롯에 역대 최대인 27만 7천회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이전 최대였던 2019년보다도 18.5% 높은 개항 이후 최대 운항 실적이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항공사 전체가 하계 시즌의 역대 최대 성수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보니까 노선 확대나 증편을 통해서 여객 수요 급증을 대응할 전략을 좀 짜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항공사들은 이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정한 하계 시즌인 3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국제선에 대한 공급을 대폭 늘릴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내외 항공사들이 이렇게 신청한 2024년 국제선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을 확정을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올해 하계 기간 국제선 항공편이 주 4,528회로 운항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의 98%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거의 다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계 기간보다 주 520회 그리고 2024년 동계 기간보다 주 228회 증가한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코로나 이전과 같이 98%까지 회복이 예상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국제선 항공편도 공급을 증가를 할 것이고 여기에 따라 대한항공도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대한항공은 어떠한 노선들을 다시 재운항을 하고 수익성 확보하는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앞으로 재운항을 하는 이런 노선별의 운임 단가가 어떤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선을 보실 때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구주가 있는데 대한항공은 대형 항공사이기 때문에 FACC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작년 이 노선별 운임 단가 추정이 추이이기 때문에 현재는 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하계 스케줄 시작에 맞춰서 동남아, 중국, 유럽 4개 도시를 재운항을 합니다. 일단 수익성이 높은 유럽 도선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 4월 2일부터 주 3회로 인천에서 취리히로 운항을 재개를 하고요. 인천 부다페스트 노선을 주 3회에서 4회로 늘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한테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미주 노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미주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인천 댈러스 노선을 주 4회에서 이제 매일 운항으로 증편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동남아를 보시면 FACC의 수익성이 좀 많이 높습니다. 일본과 중국과 저희가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동남아가 훨씬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노선으로 증편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대한항공은 이러한 긍정적인 점에 좀 힘입어서 4월 25일부터 부산은 방콕 노선을 매일 이렇게 운항을 하고요.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에 약 4년 만에 운항 재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 측면에서 높은 수익성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중국에 대한 여객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중국 노선도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단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쉽지만 그래도 중국의 여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4월 25일부터 주 4회 인천, 그리고 인천에서 장저우의 노선 운항을 재개를 하고요. 그리고 4월 23일부터 인천 장사의 노선을 또 주 3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중국 노선도 이렇게 좀 증편하는 이유가 뭐냐고 한다면 바로 중국 여객 수가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를 하면서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지난 2월 한 달간 중국 노선을 이용한 여객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이 국내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이 중국 노선 확대에 주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2월 중국 노선 여객 같은 경우에는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87만 명대를 넘겼던 올 1월 기록도 경신을 하였고, 전체 여객 수에서 중국 노선 이용객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2년 가운데 가장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이렇게 중국 노선을 증편을 하면서 구체적인 좀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들을 다소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현재 차트적으로 보면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부진하면서 투자 심리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연기금에서 좀 매수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투자 심리가 부진하고 이런 투자 심리가 돌아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저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변동사항들이 있다거나 한다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또 리스크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유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항공사들한테 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인식들이 좀 박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항공사들 전체가 항공기가 비싸서 이 항공기들 좀 리스를 많이 합니다. 많이 빌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가면 일단 리스 비용이 좀 증가를 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리스 비용 자체를 환율로 좀 볼 수 있는 겠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대부분의 비용을 달러로 지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외국의 이 보잉이라던가 이런 외국의 항공기들을 많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보통 달러 많이 결제를 해서 환율이 올라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항공사들에게 좀 악재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유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유가는 항공사들의 매출 원가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을 하면 여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좀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앞으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현재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 앞서서 지지를 받았던 라인인 21,600원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대로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대에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방으로는 19,200원까지 열려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 합병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의 허가만 받으면 끝나는 상황이고 여객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18조 원의 매우 큰 금액을 투자를 하는 모습 등을 좀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단기적으로 일단 이동평균선 바로 241선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인 24,000원대에서 저항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대한항공의 노선 증편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항공 여객 수요가 증가하는 내용들에 대해 좀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